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내년도 각 대학병원 전공의 모집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정원을 늘린 결과 강원도도 전체 지원자는 크게 늘었는데요. 하지만 필수 의료 과목은 여전히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보도에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진료실 앞은 어린이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이 병원은 전공의 없이 전문의 5명이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기술을 익히고 진료를 보조하는 전공의가 있어야 하지만 뽑지 못한 겁니다.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낸 강원도 대학병원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확보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춘천 한림대병원은 지원율이 낮아 올해는 모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필수 의료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내 대학병원들의 산부인과 전공의 정원은 5명이지만 올해 지원한 사람은 단 2명. 흉부외과 역시 강원대병원과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 각각 1명씩 뽑을 계획이었는데도 지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 응급실이나 분만 등 기피하는 그런 그렇지만 필수적인 현장을 병원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공의를 확보하고 실제로 이렇게 선발을 하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수 의료 전공의 부족 문제는 지역에서 두드러집니다. 비수도권 지역 병원에서 전공의를 다 채운 필수 의료 과목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소아과는 9% 수준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모집 정원을 크게 늘렸지만 대부분 내과 등 다른 과목으로 쏠렸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진료 과목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필수 의료 과목은 전공의들에게 수당을 더 주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가 개선과 의료 분쟁 조정 등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수가 부분이라든지 필수과 중증 의료과에 지원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혜택들을 줘야 되는데 올해 1,200 정도 더 받는다고 해서 지역 병원의 전공의 부족은 결국 지역 의료의 공백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민 10명 중에 3명은 가장 가까운 권역응급센터까지 가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에 거주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구급 이송에 1시간이 넘게 걸릴 확률은 강원도가 서울의 3배가 넘습니다. 이어서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 8월 3일 삼척에서 80대 남성이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는 10분 만에 도착했지만 이 남성을 받아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했습니다. 2시간 만에 병원에 들어갔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은 모두 7곳. 원주로 이송을 고려할 정도로 삼척에선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기 어려웠다는 게 당시 구급대원들의 증언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로 불리는 이 같은 현상은 강원도에선 점점 흔한 일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내 구급이송 83,500여 건 중 4,000여 건, 무려 4.7%가 현장에서 병원까지 가는데 60분, 즉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서울의 경우 33만 7천여 건 중 4,600여 건, 1.3%만 60분 이상 소요됐습니다. 똑같이 119를 이용해도 응급실에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릴 확률이 서울보다 강원에서 4배 가까이 높은 겁니다. 애초에 1시간 안에 권역응급센터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 사는 강원도민은 33.2%, 전국 평균 9.8%의 3배가 넘고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2번째로 높았습니다. 강원의 응급의료 접근성이 서울 수준까지 높아지면 매년 11명의 뇌혈관 관련 응급 환자의 목숨을 추가로 살릴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뇌와 혈관 계통이 아닌 응급 환자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납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질환별 응급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지역 내 최소 1개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순환당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제안했습니다. 그 각 지역별로 이제 응급의료 자원들을 좀 미리 파악을 해서 그 해당 사항에 그다음에 해당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에 대한 지침이 이제 순환당직제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최소한 그 해당 시간 내에 1개 병원은 열 수 있도록 해서
장기적으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 특성상 공공부문이 의료 서비스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최근 강원도의 한 의과대학에서 시험 중에 부정행위가 발생해 문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교육자를 꿈꾸는 춘천교육대학교 학생들이 교양과목 기말시험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됐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교육대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기말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집단 부정행위는 1학년 학생 100여 명이 듣는 교양 과목에서 발생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인터넷 시험에서 여러 명의 학생이 한데 모여 문제를 풀고 답안지에 같이 기표한 겁니다. 부정행위는 담당 교수가 먼저 파악했습니다. 학생들이 접속한 인터넷 주소가 똑같았고 오답도 모두 같은 문항을 선택해 틀린 집단이 5개 이상 발견돼 정밀 조사한 겁니다. 문제당 문항이 4개였는데 질문에 맞는 답을 모두 고르는 문제들이어서 선택지까지 완전히 같은 오답을 여러 명 낼 확률은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과목 교수는 학생들에게 장차 우리나라 교육을 담당할 학생들이 답안지를 담합해서 작성한 것은 범죄 행위라며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기말고사 최저 점수를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29명이 부정행위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춘천교대 학칙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학점을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춘천교대는 다른 대학 사례를 분석해 온라인 강의와 평가관리 시스템의 허술한 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집단 시험 부정행위 건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있으며 담당 교수의 성적 처리 결과를 보고 징계 등 향후 처분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플라이 강원의 새 주인 찾기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 10월 인수자가 없어 매각 재입찰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인수 의향을 보이는 업체 여럿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넉 달째 불이 꺼진 양양공항에 항공 노선이 다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양공항의 탑승 수속장입니다. 승객은 한 명도 없고 발권 안내판도 모두 꺼졌습니다. 양양공항에 비행기를 띄우던 항공사가 잇따라 운항을 중단하면서 전세기를 제외한 항공편 운영이 넉 달째 멈췄습니다. 플라이 강원은 지난 6월 기업 회생에 들어갔고 여름철 반짝 운항에 나섰던 하이에어마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9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양양 청주 노선을 운영하던 에어로케이도 수익성 등을 이유로 지난 8월 조기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진 양양공항 재가동에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지난 10월 한 차례 유찰됐던 플라이 강원의 매각 입찰 참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플라이 강원은 입찰 참여 기업들이 여럿 나타나 이번 주에 최종 인수업체 한 곳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2일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서 그 이후에는 국토교통부나 유관기관과 같이 협의를 해서 빠르면 4월 말 아니면 5월 중에 다시 재운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플라이 강원이 양양공항을 거점 공항으로 계속 유지할지도 관심입니다. 강원도는 입찰자가 정해지면 거점 공항 관련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당초 27년까지 양양공항 70% 운항이라는 모기 유지 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경영진과 협의해서 양양공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양양공항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플라이 강원 재운항 이외에도 필리핀 등과 전세기를 다수 띄우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도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대전, 서울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에 따르면 강원도 1인 가구 수는 25만 4천 가구로 1인 가구 비중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37.5%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0세 이상 가구 비율이 20.7,
70세 이상의 가구 비율이 23.3으로 고령자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직업계고 재구조화 작업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직업계고 재구조화 작업을 실시한 3개 학교의 충원율이 모두 100%를 넘었다며 재구조화 작업이 성공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1호 개편 학교였던 강원생명과학고는 2022학년도 충원율이 50%대였지만 올해 130%, 내년에는 149%가 됐고 2호 개편 학교인 한국항공고는 올해 35%였던 충원율이 내년 125%로 크게 올랐습니다. 3호 개편 학교인 정선정보공고 커피 베이커리과도 올해 충원율이 40%에서 내년 169%로 증가했습니다. 강원도체육회가 내년 2월에 펼쳐지는 제105회 전국동계 체육대회 단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단독 유치 성공으로 강원도에서 경기가 불가능한 산악 아이스클라이밍과 스피드 스케이팅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강원도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협약 등을 통해 앞으로 5년 동안 동계체전을 강원도에서 단독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 유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춘천시 소유인 송암스포츠타운 일대 6만 제곱미터를 사업부지로 마련해 곧바로 착공할 수 있다며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춘천에 꼭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은 1934년부터 각종 빙상 대회가 열려 빙상의 본 고장이라는 역사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태릉 국제 스피드 스케이트장을 내년까지 철거한다며 스케이트장 건립 사업 공모에 나섰습니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세계 주니어 태권도 선수권 대회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도교육청의 내년 당초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예결특위는 춘천시의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세계 주니어 태권도 선수권 대회 지원 예산 3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5억 원 삭감, 도교육청이 춘천구 안에 추진하는 학생 독립운동기념관 신축 34억 원 전액 삭감 등 7개 사업 예산 254억 원을 감액하고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강릉시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를 위해 라오스의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강릉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에 라오스 국적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 100여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강릉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를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18개 농가를 대상으로 모두 59명의 계절 근로자를 도입했습니다. 강원도 11월 달 고용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11월 강원도 고용 동향을 보면 고용률은 64.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취업자 수는 85만 7천 명으로 1만 7천 명이 늘었고 경제활동 인구는 1만 4천 명이 늘어 87만 3천 명입니다.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는 1만 8천 명씩 증가했고
사업, 개인, 공공 서비스업은 10,000명, 제조업은 9,000명이 늘었습니다. 지역에 흉물로 방치됐던 춘천 두선연구원을 호텔과 같은 휴양 편익시설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최근 두산 측이 삼천 유원지의 두산연수원 부지를 호텔과 콘도 건립이 가능한 부지로 바꾸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 제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산이 추진 의지를 보였다며 내부 검토를 거친 뒤 문제가 없다면 관련 절차에 나설 예정입니다. 두산연수원은 두산 측의 자금난으로 2017년부터 7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화천군 공공도서관에서 크리스마스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화천 어린이 도서관에는 오는 23일 어린이 뮤지컬 루돌프의 크리스마스 공연을 비롯해 케이크 만들기와 오감놀이, 3D 팬아트 체험을 진행합니다. 또 사내 도서관에서는 오는 16일 눈꽃 여왕의 크리스마스 공연과 공예 체험, 크리스마스 맞이 핑거푸드 만들기 활동이 이어집니다. 정성군이 정선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두 번째 뮤지컬 퍼포먼스 비밀의 노래를 선보입니다. 비밀의 노래는 지난달 막을 내린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의 상설 공연 아리아라리를 연출한 윤정환 감독이 정선 아리랑을 소재로 조선의 독립군들이 아리랑을 비밀 암호로 사용했다는 점에 착안해 전국 팔도의 아리랑과 당대의 음악, 춤을 통해 해악과 풍자로 민족의 일상과 희노애락을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비밀의 노래 공연은 지난달 서울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상연됐으며 정성군 아리랑 센터에서도 무료로 공연됩니다. 원주의 옛 미군 부대 캠프롱터의 토양 정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원주시와 국방부는 작년 말에 완료한 18만 제곱미터에 이어 나머지 15만 제곱미터에서도 석유 물질 정화를 완료했다며 옛 캠프롱터 전역의 토양 정화가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은 캠프롱의 평균 석유 물질 농도는 300ppm 정도로 기준치인 500ppm보다 낮아 환경에 큰 문제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를 상대로 캠프롱 소유권 이전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원주시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캠프롱의 국립과학관과 시립미술관을 짓고 있습니다. 춘천문화재단이 문화활동 비수기인 내년도 1월부터 4달 동안 문화예술활동을 선보일 전문예술단체 8곳을 모집합니다. 시도 지정 전문예술단체라면 누구나 체험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고 선정된 단체들은 예술 공간뿐 아니라 공연료와 전시료 등 최대 1,200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험 프로젝트 지원을 희망하는 예술인은 오는 18일까지 춘천문화재단 온라인 지원사업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속초시가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당초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서 연령 제한 없이 확대합니다. 속초시는 국가유공자의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 개정이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급 대상을 늘립니다. 이번 연령 제한 폐지로 수급자는 기존 540명에서 810명 정도로 늘어나고 예산은 기존 12억 원 정도에서 7억 4,4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태 지사가 한문철 철도공사 사장과 면담을 갖고 경원선 열차 운행 재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경원선 열차는 2019년 4월 동도청과 연청 간의 전철 건설 사업으로 운행이 중단된 뒤 이달까지만 대체버스가 운행되고 비전철 구간인 연청과 백마고지 구간은 운행 재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사장은 내년 말까지 열차 운행을 재개하고 새로운 운행 방식 도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구군이 교통 취약 지역에서 운영하는 행복마을버스의 이용객이 9,000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행복마을버스 이용객은 9,102명으로 지난해 전체 이용객보다 800명 정도 늘었습니다.
행복마을버스는 양구읍을 제외한 해안면과 방산면 등 4개 교통 취약지 노선에서 하루 4번씩 운행하며 100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